6,000km나 되는 긴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화물 기차라고 하는 그런 열악한 공간에서 결국 연해주 한인들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들을 한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제 고려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또 고려인으로서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연해주 한인이 아닌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조선 철종 때부터 이제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두만강을 건너간 이 연해주 한인 되었던 그 삶을 사실은 이주 1차, 그래서 연해주 한인들의 1차 이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37년도 8월 21일 시작된 강제 이주, 다시 말씀드리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2차, 연해주 한인의 2차 이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철종 때부터 이제 연해주로 이주를 시작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한인촌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이제 격동의 20세기 초에 러시아 역사를 겪으면서 이제 연해주에서 사실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를 터전으로 해서 제2의 고향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스탈린에 의해서 다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지금 현재 중앙아시아 과거 구소련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두 번째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1937년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기 이전까지는 조선의 백성, 연해주 한인이라는 용어로 그들을 지칭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강제 이주 이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한 연해주 한인들은 이제 고려인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과거 소련에 살았던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제 한민족을 이야기할 때 보통 고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려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뭐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설이 존재하지 않지만 고려인이라는 말의 유래는 조선말 국경을 넘어 연해주로 이주를 했던 조선 사람들이 연해주가 고구려의 땅이었음을 과시하기 위해 스스로를 고려 사람이라고 명명한 데서 출발한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 고려인들 사실 이제 뭐 1세대 이제 지식인들, 엘리트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연해주가 사실 고구려 땅이었다. 그래서 고구려 땅에서 우리가 이주를 했고, 그래서 고구려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의미로 이제 고려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제 뭐 진실이라면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연해주 지역은 이제 고구려 땅이었다가 또 이제 발해 땅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사실 역사적인 어떤 의미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조선 백성이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정말 낯선 그런 이 외국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우리 역사적인 땅으로
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려와 고구려는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고려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제 명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어떤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있으나 자신들을 버렸으며 그래도 조국이라고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사라져버린 국가를 생각하며 옛날 만주와 연해주를 호령하던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며 러시아인들에게 고려 사람이라고 했다면 그들의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은 당시의 조선 통치자들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자, 정말 잠시 내가 러시아를 가서 돈 벌어서 돌아오겠다로 출발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연해주를 자주 가면서 이제 일제의 식민지배가 시작되고 국가가 조국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연해주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인 관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조선에서 왔으니까 내가 조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이 아니라 고려 사람으로 스스로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구려와의 어떤 역사적 어떤 연결성. 그래서 비록 내가 사라져버린 국가의 백성이었지만 러시아인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옛날 우리 고구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고 발해가 세워졌던 곳이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러시아 관리들한테 그렇게 나는 고려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비록 국가 없는 민족이지만 그런 역사적인 자부심, 역사의식을 갖다가 러시아인들한테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고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연해주 때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주 당한 이후에 중앙아시아에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강제주 이후에는 정말 모두가 나는 고려 사람, 고려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또 외국에서 조선이 과거 국제무역을 하던 고려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꼬레아에서 이제 유래해서 이제 고려 사람으로 이제 불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러시아인들이 사실은 한국어를 모른단 말이에요. 조선말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용되든 그러니까 조선을 지칭하든 이제 꼬레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쟤들이 두만강 건너서 저 꼬레아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것도 번역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사실 고려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제 이 고려 사람이라는 고려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연구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정설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그 내용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다양한 분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 이 조선은 이제 한자로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에서 왔다. 조선이라고 하는 뭡니까? 명칭 자체가 중국인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중국과 이제 역사적으로
교류를 했기 때문에 중국인들 어느 누구도 조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중국 관료가 이제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느냐? 조선에서 왔다. 아, 그 조선. 그래서 이제 조선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주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당신 조선에서 왔으니까 뭐 조선 쪽이네. 네. 자, 이것과 비교해 보면은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러시아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한반도에 대한 그런 명칭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실은 거주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선보다는 그죠? 조선보다는 코리아라고 많이 적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고려가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본인의 이름을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성이 무엇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러시아인들은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과는 이 한자로 소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그 기록이 나오는데 러시아인들은 조선말, 우리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적을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주해 갔던 우리 그 조선 사람들이 그죠? 뭐 러시아를 몰랐기 때문에, 또 러시아인들은 또 우리 또 한글, 조선말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말 또 웃지 못할 이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러시아에 살 때, 우즈베키스탄에 살 때 제 한국 이름을 이야기하면은 그 현지인들이 이상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을 가든 뭐 중국을 가든 뭐 일본을 가든 러시아를 가든 그 현지 이름을 사실 사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한국 이름을 이야기하든 성을 이야기하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발음을 못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현지 이름을 하나씩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강제 이주 당하기 이전까지는 이제 뭐 다양한 뭐 명칭이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해주에서 살았던 우리 한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연해주 한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고 난 이후에 이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려인, 고려산업이라고 스스로를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연해주 한인이 아닌 고려인, 고려 사람으로서 이들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 지역에 정착한 우리 한인들은 레닌의 많은 약속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안정적으로 러시아 시민으로서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스탈린은 결국 소련의 이익을 고려하여 연해주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연해주 한인들이 맞는 두 번째 비극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스탈린 정권은 단 3일간의 기한만 주고 연해주 한인에게 강제 이주를 명령합니다. 국가 없는 연해주 한인들은 가축처럼 화물차에 실려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일반 성객용 기차가 아니라 물건을 실어 나르는, 가축을 실어 나르는 화물 기차에 정말 비극적으로 이렇게 강제 이주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탈린의 비인간적인 강제 이주는 연해주 한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도착한 이후에도 중앙아시아의 다른 기후들,
때문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도착한 중앙아시아의 연해주 한인들에게 제대로 된 숙소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연해주 한인들은 정말 가축처럼 아주 긴 고행의 강제주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도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그런 숙소도 없었습니다. 국가 없는 연해주 한인은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으로서 제2의 이주시대를 개척해야만 했습니다.